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거는 뭐 자동차 실시간 견적이라든가 자동차 리뷰가 아니라, 제가 이제 현직 지방직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관련된 소식을 가끔 올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뽑는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영상이 나가면은 오른쪽 하단 밑에 구독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은 찻사남이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찻사남. 그리고 어 홍길동 구름 위에, 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외제차는 안 해주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뭐 현대, 기아, 르노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또 외제차 목록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채용 분야는 청원경찰이고요. 담당 업무는 청사 방호 및 경비 대민 업무. 그리고 근무 시간은 주 5일 40시간인데 야간 근무가 포함이 될 것 같고 초과 근무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원은 총 26명이고 기간별 1명을 채용을 하고요. 일단은 이제 서울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7명을 뽑는데, 서울하고 일부 경기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서울 보호관찰소 1명 뽑고 근무지가 이제 나와 있고,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또 근무지 나와 있고, 서울 남부보호관찰소 또 근무지, 서울 북부보호관찰소 또 근무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 또 근무지, 의정부 보호관찰소 또 이렇게 근무지, 의정부 보호관찰소 고양지소, 그리고 근무지가 나와 있는데, 이 근무지를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인천하고 일부 경기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천 보호관찰소 1명, 그리고 인천 보호관찰소 부천지소, 또 인천 보호관찰소 서부지소, 그리고 수원 보호관찰소, 또 수원 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수원 보호관찰소 평택지소, 이렇게 근무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를 선택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전 보호관찰소, 그래서 대전 보호관찰소, 또 대전 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또 청주 보호관찰소, 그리고 이제 대구 보호관찰소, 또 대구 보호관찰소, 부산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6군데에서 뽑죠. 그래서 부산 보호관찰소, 부산 보호관찰소 동부지소, 또 서부지소, 울산 보호관찰소, 창원 보호관찰소, 그 다음에 이제 창원 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이렇게 뽑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광주보호관찰소, 또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그리고 전주보호관찰소 이렇게 뽑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택하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의 근무처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이상 근무지를 중복 지원했을 때는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이 원하는 한 군데만 지원하셔야 되고요. 1차는 서류, 2차는 체력 검정, 그리고 이제 3차는 이 면접 시험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벌금 경력 사유, 그리고 뭐 온몸에 타투를 했다, 이런 것들은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나머지 결격 사유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 연령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체 조건 쭉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학력 거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광주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야간 근무가 가능하며 임용직 시 근무 가능한 자, 그러니까 야간 근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 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이 없고요. 서류 전형으로 이제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제 서류 전형, 이제 그 서류 뭐 관련된 거는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고, 일단 6배수로 뽑습니다. 6배수로 뽑고 동점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시 합격을 시켜 주고요. 네, 바로 이거죠. 서류 전형에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인데 총 50점 만점인데요. 일단은 무술 유단증.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단증을 합산을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태권도가 2단이고 합기도가 1단이다. 그럼 3단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단은 6점, 2단은 9점, 3단은 12점, 4단 이상이면 15점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라고 해서 뭐 전직 경찰, 또 청원 경찰, 그리고 이제 경비업체 이제 경력, 요거 이제 민간 경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근무 경력. 그러니까는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무직으로 근무하신 분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배점을 드리는데, 일단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5점이고요.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점, 그리고 5년 이상 15점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관련 학과 졸업자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데, 뭐 경찰, 경호, 안전, 경비 요 전공 분야로 한정이 돼 있고요. 4년제 졸업을 했으면 10점, 3년 이하 전문대 졸업했으면 이제 5점을 드리고, 그리고 자격증에 관련된 거 또 이제 드립니다. 점수를.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응급 구조사를 드리는데,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응급 구조사 1급을 같이 갖고 있으면 10점,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응급 구조사 2급을 같이 갖고 있으면 8점, 일반 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을 갖고 있으면 6점, 그리고 응급구조사 2점을 갖고 있으면 4점을 줍니다. 이렇게 총 50점을 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6배수로 뽑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점자도 합격에 드립니다. 서류를 통과시켜 주고요. 밑에 있는 나머지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무도단증 인정 단체는 이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시면 요게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는 요걸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등록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바로 이제 체력 시험을 봅니다. 2차 시험인데요. 일단은 이제 세 종목을 보는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악력을 봅니다. 총점 30점에서 12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를 결정하고, 한 종목이라도 1점이 해당되면 탈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2점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 팔굽혀펴기 1분에 58개 이상을 하면 10점이고요.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1분에 58개 이상을 하면 또 10점. 악력 같은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나오면 10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이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악력이 37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떨어지고, 최소 38에서 41, 2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자분들도 이렇게 요 해당 사항에 맞게끔 이제 체력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12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총점 12점, 그리고 한 종목이라도 2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면접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체력 시험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12점 이상만, 총점 12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체력에서 떨어진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류 전형이라든가 이제 체력 시험을 이게 토탈하는 게 아니라 딱 면접만 놓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면접 시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면접 대상은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그리고 평정 방법은 면접 시험 평정표에 의거해서 채점을 하고요. 35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정 요소 각각 상, 중, 하로 이제 평정을 하고요. 평정 요소 및 평가 기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리고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봅니다. 네, 최종 합격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이 드렸지만은 서류 전형하고 체력 시험이 아예 배제가 되기 때문에 오로지 면접으로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각 위원이 채점한 면접 시험 평점을 합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요. 다만 위원회 과반수가 5개 평정 요소 중에서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미흡으로 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각 항목부터 차례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로 이제 최종 합격자로 결정을 하고요. 추가 합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 검사 및 신원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임용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차점자로 임용 승인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최종 합격자가 합격자 발표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 포기 등 사유로 결혼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거냐? 일단 이제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최종 합격해서 이제 보호관찰소 들어갔는데 한두 달 일해 보니까 이거 나하고 적성이 너무 안 맞아. 이럴 때 이제 그만뒀을 경우에는 이렇게 차순위자를 최종 합격자로 또 결정을 한다는 거고요. 시험 일정 같은 경우 이렇게 시험 일정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일단은 원서 접수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하고요.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5월 26일. 그리고 체력 검정하고 면접 시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응시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를 하고 방문 접수 시에는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3일간 이제 응시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시원서 접수처가 이렇게 또 기간마다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뽑는 보호관찰소 청원경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전위경제도가 2023년에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뭐 청원경찰을 상당히 많이 각 국가기관에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좋은 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뽑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지역은 대개 이제 집에서 가까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잘 살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채널에 가시면은 그 재생 목록에 이제 청원경찰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이 청원경찰에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또 방문해 주시고요. 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대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이아가라 폭포사 힘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